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지연 코치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요, 우리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만점 호감 스피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을 불러 인사하시고 또 말 거는 훈련도 꾸준히 하셔야만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요, 쉽지만은 않은 술자리 스피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건배사 너무 두렵잖아요. 이 건배사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순서, 그리고 나만의 건배사를 만드는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배사의 포인트까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그야말로 뭐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술자리 매너와 스피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회식 장소로 이동합니다. 네, 입사한 지 며칠 안 돼서 서먹하고요. 또 남들 앞에 서는 거 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그런데 자신의 입사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다. 또는 우리 대표님 스타일이 직원들 모두에게 건배사를 시키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회식 자리가 진짜로 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배사는요, 짧은 스피치긴 하지만 여러분의 성격과 또 능력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스피치이기 때문에 대충 준비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그 인터넷 통해서 삼행시 건배사, 함축어 건배사 이런 거 진달래 이렇게 대충 때울 수는 없겠죠. 건배사는요, 아주 짧은 시간, 하루 정도만 투자하셔서 몇 개 구호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쏙쏙 골라 쓸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을 한 목소리로 뭉칠 수 있게 만드는 건배사 순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배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한다입니다. 일어서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술자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방송, 지방방송 그러잖아요. 이렇게 3, 4, 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주목받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일어서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넘쳐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예를 들면 네, 홍보팀의 김지연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난 여기에 조금 임팩트를 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요. 딱 두 마디 정도만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열정과 체력을 겸비한 홍보팀의 김지연입니다. 네, 요 정도만 하셔도 많은 사람들께 웃음을 유발하면서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두 마디만 딱 생각해 보세요. 이왕 오늘 공부한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두 마디만. 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어렵다면요. 일단은 제 걸 따라 써보시죠. 네, 열정과 체력을 겸비한 신입사원.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했다면 두 번째는요. 잔을 채울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건배사를 쭉 진행하는 동안 잔 채우는 시간을 따로 안 주시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멋있게 해도요. 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술잔을 채우느라 여러분의 스피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을 채우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는 모두의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멘트한 후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한두 분 정도 술잔을 서로 직접 따라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술잔이 채워졌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건배제를 기회를 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팀장님 또는 대표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먼저 제게 건배사 기회를 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그 직원 모두가 하는 건배사라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서 자기소개 했죠. 두 번째 잔 채우기 했죠. 세 번째 건배사 기회 준 분께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부터 이 모임 취지에 맞는 멘트를 하는 건데 스토리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있었으니 청중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배사를 듣는 입장이라면 과연 건배사를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걸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신입사원을 축하하는 이 자리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입사원이 며칠 동안 우리 회사 입사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정도가 듣고 싶겠네요. 이럴 경우 이런 메시지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네.
제 인생을 바꿔줄 우리 이 스타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어색해서요. 어리바리하고 복사 한 장도 제대로 못하는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또 커피도 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장님, 또 우리 선배님들의 정말 그분들 때문에 매일매일 회사 함께 커가는 제 비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의미에서 구호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요 정도 스토리라면은 아마 듣는 분도 흐뭇해 하시면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건배사의 마지막 순서. 한 톤 높이고 힘차게 건배 구호를 선창한다입니다. 아까의 건배사 스토리와 연결해서 한번 제가 구호를 선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스타의 비전을 향해를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를 크게 3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크게 선창하는 거죠. 스타의 비전을 향해!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라고 외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건배사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어서서 자신의 소개를 간단히 하고, 두 번째, 잔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세 번째, 건배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건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호를 크게 선창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배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건배사 순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건배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구호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중간에 스토리는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구호는요, 회식 그 성격에 따라서 몇 가지 버전을 좀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오늘 그 한 3가지 정도의 성격에 따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뭐 승진을 했다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럴 경우에 그 주인공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구호를 만들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부장님처럼 우리도 달리자!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라면 뭐 어떤 문장이든 아주 멋진 구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부장님처럼 우리도 했지만 부장님처럼 하면 우리도 달리자! 이렇게 후창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멋진 부장님만 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부장님처럼 이라고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구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 격려하는 자리다.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발령받고 좀 헤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격려하는 회식 자리다. 이럴 경우에는요, 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또는 부장님 힘 내십시오. 라든지요. 아니면 기회는 또 온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면 우울한 그 회식 자리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송년회다, 신년회다 이럴 경우 건배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신데 뭐 새해를 위하여, 뭐 위하여만 외치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 새해도 끝내주게 라든지 아니면 성공이여 내게 오라 아니면은 2012년도와 함께 걱정도 날려버려 보내버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자신의 의지를 불타게 만들 수 있는 구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두 마디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이라면 그 어떤 문장도 멋진 구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스토리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서 저는 그 부장님처럼 우리도 달리자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호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부장님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성실함이다. 그러면 이 성실함을 말해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아주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1등으로 한번 출근해 보는 건데요. 일찍 온다고 오는데 매일 그 1등 자리를 우리 부장님께 뺏기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장님의 성실함, 열정 때문에 밑에 있는 우리들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긴장될 수 있지만 사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장님처럼 우리도를 외치면 여러분께서 아주 크게 달리자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처럼 우리도 달리자 하면서 술잔을 쫙 치켜 올리게 되겠죠. 이 정도 되니까 네, 술 한잔 생각나시겠죠? 그렇습니다. 멋진 건배사는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술잔을 힘있게 부딪힐 수 있게 술 한잔 생각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건배사 아무리 쉽다고 해도 나한테는 힘들다. 그 생각나는 거 생각하는 자체가 고민이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삼행시나 함축어를 이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몇 가지의 건배사를 한번 가져봤는데 한번 보시죠. 네, 나가자가 있네요.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고, 고사리는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이런 느낌이고요. 뚝배기는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 변사또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아 또 만나자 이런 뜻이고요. 당신 멋져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당당하게 신명나게 멋지게 마지막 져주면서 살자. 이 얼마나 멋진 말이니까. 우리 스피치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스토리를 넣을 것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뚝배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뚝배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홍보팀의 김지윤입니다. 뚝배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삼행시라고 하네요.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찬. 저는 이 뜻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심과 배짱으로 기차게 일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제가 뚝심과 배짱으로를 외치면 여러분께서 크게 기차게 일해보자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뚝심과 배짱으로 하면 기차게 일해보자 라고 후창까지 나올 수 있는 삼행시 버전입니다. 자, 다음은 당신벗저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가끔씩 우리 부장님께서 조시 멋져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또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멋져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당신 멋져는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기도 하면서 살자라는 뜻으로도 풀 수 있는 건배사던데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당신이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시면서 멋져를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당신! 하면 멋져! 하면서 잔을 부딪힐 수 있는 건배사가 되겠습니다. 그 삼행시, 함축어 하면 사실 좀 촌스럽고 유치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를 아주 약간만 덧붙인다면 이건 역시 아주 멋진 건배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건배사의 마지막. 건배사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짧게 한다입니다. 짧게 한다. 여러분 그 생각나는 명대사 있으세요? 보통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나는 대사는 짧습니다. 건배사도 짧게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잔들게 하고요.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건배하려고 했던 분들도요. 이제 할 건가? 아닌가? 할 건가? 아닌가?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는 사이에 그 적극적인 마음이 확 바뀐다는 거죠. 왜?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건배사는요. 30초에서 40초가 적당하겠고 심지어 직원들 모두가 하는 건배사라면요. 더 짧아도 괜찮습니다. 이때에 한 가지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리면 처음에 잔을 채우게 한 다음에 바로 잔을 들고 건배사가 쭉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요. 일단은 잔을 내려놔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본인의 건배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호 직전에 자
이제 잔을 높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사인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한다입니다. 요즘에 뭐 통통 튀고 재밌는 삼행시 건배사, 함축어 건배사 많은데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애매한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에 예를 한번 보시죠. 뭐 너나 잘해가 있는데 의미는 참 좋아요. 너와 나의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해. 하지만 이 문구 자체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왠지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사람들 저 친구 재밌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큰 소리로 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구호는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사인이라고 사인. 여러분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은요, 뒤에 뒤따라오는 후창도요, 다 작게 하거나 흐지부지 여기저기서 박자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호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창으로 할 때는 이왕 할 거면 크게 한 톤 높여서 큰 소리로 말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사인으로 여기고 같이 힘있게 잔을 부딪히면서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짧게 하라. 두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해라.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사인을 줘라 였습니다. 네, 건배사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술자리 매너 스피치입니다. 그야말로 뭐 잘하면 나를 살릴 수도 있는데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술자리 불편한 자리를 확보하라입니다. 불편한 자리를 확보하라.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면요. 은근히 눈치싸움 합니다. 왜냐하면 상사의 사각지대에서 안전하게 편하게 먹고 싶은 거겠죠. 그 마음 이해갑니다. 상사 옆에 있으면 그야말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요. 또 마음껏 못 먹고 잔심부름 도맡아야 되고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실수했다가 찍힐 수 있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이요. 우리의 월급은요. 회식 자리에서 고기 굽고 그리고 눈치 보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 회식은 일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상사가 옆에 앉기를 콕 짚어서 권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죠. 신입들은 자 이쪽으로 와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에 주의할 것은요. 크고 밝은 소리로 네 부장님 이렇게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쭈뼛쭈뼛 네 이렇게 가는 경우 옆에 권했던 부장님 굉장히 맘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사의 옆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비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이 먼저 옆에 턱하니 앉는 것도 사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이럴 경우는 동료들에게 저 아부하는 신입사원이라고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 신발을 좀 정리한다거나 외투를 걸어준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잔심부름을 하면서 빈자리를 마치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술에 아주 약한 분이시라면 문 앞이나 주방과 가까운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술이 아주 약한 분들은요. 왜냐하면 그 문 앞에 앉거나 주방 가까이 앉아서 잔심부름을 그냥 도맡아는 거죠. 바쁜 식당 분위기를 보면서 예를 들면 뭐 반찬이 비었습니다. 이럴 때 이모, 아줌마, 여기요.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반찬이 비었네.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술을 또 빨리 깰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자꾸 이렇게 건배하는 동안 본인은 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나마 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도 있겠습니다. 자, 술자리는요, 여러분 편하게 한번 먹어볼까? 이런 자리, 회식 자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또 불편한 자리를 여러분이 먼저 선점하셨을 때에 더욱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사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술자리에서 대화 재료를 미리 준비하라입니다. 어려운 상사와 술자리에서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나 설교를 막 늘어놓는 분이라면 더더욱 곤욕스러운 자리가 될 겁니다. 이때에 한 가지 포인트를 드리자면
대화 재료를요, 주제를 상사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라 얘기를 했었죠. 그 상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좋아하는 이야깃거리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나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될 만한 싶은 소재를 몇 가지만 미리 챙기셔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7대3 액티브 리스닝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 술자리에서 상사를 주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신입사원이라면 반드시 주의하라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원 씨 노래 한 곡에. 그래. 상원 씨는 사랑하면 불러. 저 노래 못해요. 아이 분위기 깨게 왜 그래 한국해요. 책 여기 과장님. 내가 왜요? 싫어요. 전혀 이 팀 정말 싫거든요. 내 최대 시련이고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팀이라고요. 네. 재밌죠. 좀 뭐 과장된 것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일이 빈번하게 회식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신입사원이라면 반드시 주의하라. 첫 번째는요. 상사보다 먼저 취하지 마라입니다. 그 술자리니까 괜찮겠지 이러면서 맘 놓고 드시는 경우 있는데 뒷이야기가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화를 진행하면서 상대의 술잔을 중간중간 체크하고 빈잔을 체크해 주는 것도 채워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짠 하면서 맞춰주시되 자신의 주량 50%는 넘지 않게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 쪼개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요령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때에 만약에 아니 자네는 왜 한 번에 안 비우나? 라고 뭐라 그런다. 그런 분위기라면 여러분이 아주 또 괜찮은 멘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취하면 부장님이 힘들어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제가 자제해야죠. 라든지 또는 부장님을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취할 수 없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라든지 우리가 또 이런 멘트 약간 닭살일 수 있겠지만 술 한잔 들어간 분위기라면 또 애교 섞인 멘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말씀 나누는데 이런 기회 놓칠 수 없죠. 저는요 술보다는 우리 부장님 멘트에 취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술자리라면 애교 섞인 멘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술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무르익어요. 대화가 좀 무르익고 분위기 좀 편해지고 이럴 때 상사가 갑자기 이렇게 유도신문할 수 있어요. 그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봐. 뭐 회사에 대한 불만 없어? 그 김대리 성격이 좀 욱하지 않아? 얘기해봐. 이렇다고 해도 절대로 회사나 상사 또는 동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회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주의하라. 뭐냐면 편한 말투를 주의하라입니다. 편한 말투. 술이 들어가면서 부장님과 얘기가 잘 돼요. 죽이 잘 맞아. 어색한 분위기도 없고 기분도 좋고 이럴 때 뭔가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뭐 형님이라고 한다거나 또는 아유 그래 맞아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데 반말도 아닌 존댓말도 아닌 애매모호한 말투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부장님이요 그 자리에선 기분 좋게 받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뭔가 지금 이상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술버릇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또는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말버릇에 주의하라. 마지막입니다. 말버릇 어떤 걸까요?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돌변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은 분인데 술 들어가면 자기 안에 또 다른 본인이 막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거나 다른 사람 말할 때 자꾸 말을 자른다거나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본인이 계속 말한다거나 또는 남을 헐뜯고 설교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좀 이거 되게 많은데요. 그 남성분들끼리 마실 때는 괜찮지만 그 여성분이 같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욕설 또는 속어를 남발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도 주의하셔야겠고 음담패설 또는 성적 폭언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스피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입사원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술자리 회식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면서 술자리를 아주 멋지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피하고 싶은 시간이 있었으니 바로 이 1분 정리 시간입니다. 아우, 시간 맞추는 게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자,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죠. 1분 정리 들어갑니다. 네, 건배사로 한 방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중요하거든요. 건배사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건배사 만드는 법 어렵지 않았죠? 축하, 격려, 또는 송년, 신년 등 모임에 맞는 구호를 2마디 정도만 만들어서 에피소드를 첨가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렵다면 삼행시나 함축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요. 건배사 3가지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짧게 한다. 그리고 애매한 거, 피할 것은 피한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사인을 준다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2번째 주제, 나를 살리는 회식 자리를 만들어라 였는데요. 이때는 상사 옆이라든지 주방과 가까운 자리, 좀 불편한 자리를 미리 확보해라. 그리고 대화 재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상사와의 대화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으로는 꼭 피해야 되는 술자리 매너를 말씀드렸는데요. 편한 말투 주의하셔야겠고 여러분 이상한 말버릇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1분을 딱 맞췄네요. 이렇게 1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신입사원을 위한 스피치 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피치는요, 입을 열어서 매번 반복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고를 해드리면 여러분 리더십을 좀 키워서 CEO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CEO 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주연 코치였습니다.